영화는 2080년에 시작됩니다. 미국의 대부분 영토가 핵전쟁 이후 황량한 사막으로 변했습니다. 이 지역은 저주받은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보스턴에서 워싱턴까지 방벽이 건설되었습니다. 방벽 안쪽에 DC가 있습니다. 메가시티 1이라는 도시가 존재한다. 8억 명의 주민이 사는 폭력적인 대도시. 하루 1700건의 범죄가 발생한다. 끊임없는 혼란 속에서 법이 필요해졌다. 판사가 심판, 배심원, 사형 집행인 역할을 맡는 법 집행개입. 한편 베테랑 판사 드레드는 3명의 범죄자를 추적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3명의 범죄자를 추적하라는 임무를 받는다. 거리를 배회하다. 드레드는 범죄자들과 추격전을 벌이게 되고 그들이 탄 차량은 보행자를 치게 된다. 3명의 범죄자들은 민간인을 살해한다. 드레드는 그들을 처형할 허가를 요청한다. 추격 중에 그들의 차는 사고가 났고 결과적으로 2명의 범죄자가 사망했다. 마지막 범죄자는 도망쳤다. 그러자 드레드는 남은 범죄자를 추적합니다. 그는 한 여성을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드레드가 그를 붙잡으면 다행히도 그의 사격 실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범죄자를 쏘아 죽입니다. 사건 이후 입에 직격탄을 맞췄습니다. 수석 판사는 드레드를 소환하여 훈련을 지시합니다. 그리고 잠재적인 판사 후보자를 평가하도록 합니다. 카산드라 앤더슨이라고 합니다. 시험 점수가 다소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카산드라는 다른 판사들과 다릅니다. 강력한 초자연적 능력 덕분에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멘토인 드레드가 카산드라에게 불복종은 잘못된 판단, 그리고 무기 손실은 자동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반면 그녀는 시험에 떨어졌고 낡은 타워 블록, 피치트리에서 200층짜리 건물에 마델린 마드리갈이라는 마약 두목이 있다. 일반적으로 마마로 알려져 있다. 그녀의 영역에서 경쟁 약물을 판매하는 3명의 딜러에게 벌을 내리고 있다. 그때 마마는 딜러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그 순간 마마는 딜러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심지어 산채로 가죽을 벗기고 꼭대기층에서 던져버리기 전에, 하지만 처형 전에 그들은 마마의 마약인 슬로우 에머를 공개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슬로우 모션을 흡입하는 사람은 누구든 시간이 엄청나게 느리게 움직이는 것을 경험합니다. 정상 속도의 1%까지 느리게요. 그 이후 중독으로 이어진다. 타워 아래 사람들은 위에서 떨어지는 세구의 시체에 충격을 받는다. 사건 이후 완전히 파괴된 드레드와 카산드라는 조사를 위해 현장으로 향한다. 피치트리 블록에 도착하자 드레드는 입구에서 노숙자에게 경고한다. 현장에서 벗어나 범죄 현장으로 이동합니다. 근처 블록에서 TJ라는 이름의 응급구조사가 그 순간 마마가 누구인지 설명합니다. TJ는 마마가 과거 나이트클럽 호스티스였지만 포주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았고 복수를 하려고 했습니다. 잔혹함 때문에 마마는 매우 잔인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피치트리는 한때 3개의 갱단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페오트 킹, 레드 드래곤, 그리고 저지드 갱단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마가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부하들에게 라이벌 갱단, 모든 구성원을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신속하게 피치트리 200층을 모두 장악했습니다. 이 정보를 얻은 후 드레드와 카산드라는 즉시 39층에 있는 마약본부로 향했다. 드레드는 그러고 나서 미리 준비해 온 폭발물로 문을 날려버렸다. 그리고 즉시 안에 있는 무장한 거래상들을 향해 총을 쏘았다. 거래상들을 죽인 후 카산드라는 K라는 이름의 마약상 중 한 명을 수갑으로 채운다. 그 순간 그녀는 K가 3명의 희생자 살인에 연루되었다는 정보를 얻는다. 그들은 살아있는 채로 가죽이 벗겨졌고 K는 마마 클랜 문신을 가지고 있다. 그가 그녀의 부하 중 한 명임을 나타낸다. 이를 알고 드레드와 카산드라는 즉시 그를 추가 신문을 위해 데려간다. 동시에 K가 보안 통제실에서 붙잡히는 모습이 보인다. CCTV 카메라 때문에 컴퓨터 기술자가 이 사실을 마마에게 빨리 보고한다. 이 소식을 들은 마마는 당황했다.
K가 자신의 모든 범죄를 폭로할까봐 두려워했다. 마마는 그러고 나서 명령한다. 자신의 부하들에게 복합단지의 통제센터를 장악하라고. 그리고 모든 출구문을 닫아. 한편 드레드와 카산드라가 문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문 앞에서 노숙자를 목격한다. 갑자기 닫히는 문에 깔려 죽는 모습을. 동시에 마마가 그러고 나서 피치 트리즈 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녀가 자신의 마약 제국을 지킬 것이라고 발표한다. 그녀가 자신의 마약 제국을 보호할 것이라고 발표한다. 그래서 마마가 지시를 내립니다. 복숭아 나무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드레드와 캐산드라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두 판사를 돕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그리고 그들의 후손을 죽이겠다고 맹세합니다. 발표 중에 모두 즉시 방에 틀어박혀 드레드와 캐산드라를 돕기를 거부합니다. 한편 마마의 일족 구성원 수십 명이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두 명의 심판을 사냥하기 위해 무장한 심판들. 드레드와 카산드라는 즉시 피신처를 찾았고 K를 데리고 갔지만 아직 수갑을 차고 있었다. 결국 두 심판은 10명의 무장한 사람들에게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 순간 그들을 붙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드레드는 몰래 폭발물을 그들의 발밑에 던진다. 경고로 말이야. 하지만 그들은 물러서기를 거부하고 그와 싸우겠다고 주장한다. 마침내 드레드는 그들을 혼란시키기 위해 폭발물을 폭발시킨다. 카산드라가 드레드와 함께 즉시 그들을 공격하는 동안 한 남자만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로 남는다. 그때 카산드라는 그를 죽이는 것을 망설였다. 하지만 드레드는 그 남자가 결국 범죄자들을 감싸고 있다고 주장했고 카산드라는 그 남자를 쏘아 죽였습니다. 이제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쫓기고 있는 그녀는 드레드와 카산드라는 TJ의 집에 피신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엄마의 일족과 엮이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 그들을 도와주기를 거부합니다. 마침내 드레드와 카산드라는 숨을 다른 곳을 찾아야 한다. 그들의 여정 중 무장한 남자들이 다시 나타났다. 카산드라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해야 했다. 그들 바로 뒤 방에 사는 여자의 이름을 알아내려고 여자가 문을 연 후 그들은 들어가서 비명을 지르지 못하게 막았다. 그들은 들어가서 그녀가 비명 지르는 것을 막는다. 무장한 남자들이 드레드를 계속 찾는 동안 그리고 카산드라는 밖에서 상황이 안전해진 후 드레드와 카산드라는 다시 외출했습니다. 그 여성은 카산드라에게 약속했습니다. 그들의 위치를 밝히지 않겠다고. 그 여성은 또한 그들에게 지름길을 제공했습니다. 그녀의 남편을 해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카산드라가 그 사진을 보았을 때 그 여자의 남편을 보며 후회감을 느꼈다. 그가 바로 그녀가 얼마 전에 죽인 남자였기 때문이다. 한편 기술자는 마마에게 2명의 심판관에 의해 수십 명이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심판관들은 무사했다. 그들은 이를 통해 결론 내렸다. 드레드와 카산드라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감시 카메라를 통해서도 봤듯이 두 판사가 76층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마마는 그 층으로의 모든 접근을 차단하고 그녀의 부하들을 그곳으로 보낼 계획이었죠. 다른 선택지가 없는 드레드는 카산드라에게 K를 메인 로비로 데려가라고 지시했고 그는 건물을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마마와 그녀의 부하들을 동시에 잡기 위해 마마와 그녀의 부하들은 76층에 대기하고 있었고 드레드가 있는 곳과 정반대 위치에 있었다. 게다가 그들은 연쇄 공격을 위해 게틀링건도 준비해 두었다. 주변 벽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게 만드는 그리고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그 순간 마마는 이를 자신의 최우선 순위로 여기지 않았고 끊임없는 공격 속에서 드레드를 죽이는 데 집중했어요. 드레드는 최대한 공격을 피하려고 노력했고 카산드라를 만난 후 그녀와 재회했죠. 그들은 즉시 도망쳐 벽을 뚫고 탈출했어요. 신호를 받은 직후 드레드는 즉시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마마스 그룹으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고 드레드는 K를 비난하며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K를 강요하여 자백을 받아내고 모든 것을 털어놓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K는 침묵을 지키며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캐산드라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K의 마음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마가 복숭아 나무 블록을 사용하여 슬로모 약물 생산의 중심지로 삼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중독성이 강한 효과 때문이었습니다. 술로 모는 도시 지역을 빠르게 장악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드레드는 마마를 잡겠다는 의지가 더욱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카산드라는 지원군을 기다리자고 제안했습니다. 마마는 보통 상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드레드는 즉시 그녀를 잡겠다고 고집했습니다. 동시에 무장한 2명의 10대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카산드라와 드레드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판사의 주의가 다른 곳으로 돌려진 사이 케이는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몰래 풀고 카산드라를 납치해 반대편 꼭대기층에 있는 마마의 본부로 데려갔습니다. 반면 볼트 판사와 구수리는 피치트리 입구에 도착했지만 도움을 주려고 했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 수 없었어요. 기술자들이 시스템을 종료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드레드는 발표를 했습니다. 진짜 법이 자신이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경고하기 위해 맘마가 아니고 그의 임무를 방해하는 사람은 적절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고는 사람들을 두렵게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그를 공격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결국 드레드는 그들에게 소위탄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그들을 산채로 불태우고 있었다. 마마는 공포가 자신의 본부에 가까워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는 즉시 자신의 급여 판사들을 소환했다. 그들은 그녀를 편들 의향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녀에게서 뇌물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 직후 렉스, 알파레즈, 참, 캠런이라는 이름의 부패한 판사 4명이 복숭아 나무 입구에 도착했다. 그들은 볼트 판사와 구두리와 만났다. 그리고 즉시 그들을 죽였다. 마마를 만난 후에 렉스는 카플란에게 카산드라를 죽이라고 지시했다. 그와 다른 사람들이 드레트를 사냥하는 동안 그들이 흩어진 후에 셔는 드레드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의 동맹인 척했다. 하지만 드레드는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카산드라의 상태를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임무에서 그의 유일한 동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드레드는 찬이 마마 편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싸움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드레드는 로고보 권총으로 찬의 다리를 쏘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목을 짓눌러 죽였습니다. 한편 케이는 카산드라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권총으로 그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권총이 카산드라의 DNA 식별 장치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케이의 손에선 작동하지 않았고 대신 자폭 시퀀스를 작동시켰습니다. 그의 손을 폭발시켰습니다. 카산드라는 그 기회를 이용해 케이를 무력화시켰고 머리에 발차기를 날린 후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그를 출혈로 인해 사망하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마 그리고 캠런은 케이가 죽었고 카산드라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어. 그 후 캠런은 즉시 카산드라를 추적하기로 결정했어. 동시에 드레드는 마약 제조 시설로 향했어. 그리고 렉스와 알파레스와 맞서야 했지. 하지만 총격전 중에 드레드는 알파레스의 머리에 총을 쏘았다. 순식간에 그를 죽였다. 한편 카산드라는 카플란과 마주쳤다. 그는 자신이 그녀를 도울 의향이 있는 동료 심판관이라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카산드라는 마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즉시 카플란이 적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를 죽여 드레드에게 돌아왔다. 드레드는 이제 렉스의 공격으로부터 벽 뒤에 숨어 있었다. 어디? 그는 또한 이것이 그의 마지막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렉스는 탄약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마침내 드레드는 벽 뒤에 숨어 있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렉스는 연속으로 여러 발을 발사했다. 벽을 뚫고 한 발이 드레드의 복부를 관통할 때까지 상대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렉스는 재빨리 그를 처치하려고 움직였다. 하지만 드레드는 그를 방해하기 위해 긴 대화를 시작했다. 카산드라가 도착해서 렉스의 뒤에서 총을 쏘기 전까지 상처를 치료한 후 카산드라는 드레드와 함께 즉시 제어실로 향했다. 컴퓨터 기술자를 만난 곳. 처음에 드레드는 기술자를 체포하려고 했지만 카산드라는 기술자가 마마와 공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라는 것을 깨닫고 풀어줬다. 기술자가 마마를 위해 일하도록 강요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가 떠나기 전에 카산드라는 마마의 패스하우스에 대한 접근 코드를 얻는 데 성공했다. 기술자의 마음을 읽은 후에 그들은 그걸 이용해 보안문을 우회했고 마마와 처음으로 대면했어. 그 순간
마마는 드레드에게 그녀의 심장이 멈추거나 죽음이 선고되면 그녀 손에 있는 장치가 폭발물을 작동시켜 피치 트리즈 건물 전체를 폭발시킬 것이라고 말했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일 거야. 그러나 드레드는 거짓말을 했고 폭발 장치 신호가 너무 약해서 아래층의 폭탄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드레드는 마마에게 슬로모를 흡입하게 했고 아래층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결국 마마는 1층으로 떨어졌고 손에 들고 있던 장치를 해제했습니다. 한편 드레드와 카산드라는 마침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사건 이후 그 장소를 떠났다. 카산드라는 평가에 실패했다고 느꼈다. 주요 무기를 잃었기 때문이다. 아무 말 없이 카산드라는 떠났고 그녀의 배지를 드레드에게 건넸다. 그때 수석 판사가 도착했다. 그리고 카산드라의 성과에 대해 드레드에게 물었다. 그에 대한 답변은 카산드라가 평가를 통과했다는 것이었다. 그 후 영화는 카산드라가 판사의 사무실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으로 끝맺는다. 그녀는 무기를 들고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 이는 그녀가 여전히 판사로 남아있음을 의미한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중요한 싸움 전에 항상 주머니를 확인하라는 것이다. 아니면 배지를 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주먹 대신에 말이죠. 기억해. 마음을 읽는 파트너가 있는 건 편리하지만 총을 잃는 건 팀에게 나쁜 일이야. 일자리를 유지하고 싶다면 말이야.